이번 시간에는 청각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소리를 듣는 과정과 평형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네, 우리 눈은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귀는 과연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청각은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을 청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 귀를 자극하면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진동이 귀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기와 같은 매개 물질이 필요해요. 진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개 물질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구에서는 바로 이것이 공기가 될 거고요. 물속에서 얘기를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들립니다.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공기보다는 선명하진 않지만 물에서도 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진동을 전달해 줄 매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옆 사람한테 그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귀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귓바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부분을 귓바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외이도예요. 외는 바깥 외자, 네, 이는 귀이자, 이비인후과 할 때 귀이, 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귀의 바깥쪽에 있는 길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외이도라고 얘기를 해요. 귀지 같은 게 이런 데 쌓이는 그곳이 바로 외이도예요. 네, 외이도 끝부분에는 고막이 있습니다. 네, 이 고막이 있는데 이 고막은 귓바퀴를 통해서 들어온 진동이, 소리의 진동이 고막을 최초로 땅 하고 때리게 돼요. 이 소리의 진동이 고막을 때리면 고막에서는 최초로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고막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고막이 진동을 해야지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고막과 붙어 있는 뼈가 있는데요. 하나, 둘, 세 개의 뼈가 있습니다. 귀 속에 있는 뼈다. 그래서 귀속뼈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귀속뼈에 의해서 고막의 진동이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된다는 얘기는 진동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 들을 수가 있겠죠. 고막이 소리에 의해서 진동이 되면 이 진동이 귀속뼈에 의해서 증폭이 되고요. 이 귀속뼈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거 마치 모처럼 생겼어요. 달팽이 집처럼 생겼죠. 그래서 달팽이관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고 이 청각세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청각신경과 연결이 되어서 이 자극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뇌로 전달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귓바퀴에 의해서 진동이 모아지고요. 귓바퀴에 의해서 소리가 모아지고 진동이 모아지고 그 진동이 외이도를 통해서 이동하다 고막을 최초로 땅 하고 때려서 고막이 진동을 하고 귀속뼈에 의해서 그 진동이 증폭이 되고요. 이 진동이 달팽이관을 자극을 시키고 달팽이관에 분포하고 있는 청각세포가 청각신경으로 자극을 전달을 하면
그 자극이 뇌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반고리관, 전정기관, 평형감각기관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 귀 속의 구조 명칭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부분 이름이 뭐였어요? 네, 귓바퀴. 그럼 이 부분은 이름이 뭐였어요? 네, 웨이도. 이 부분은 이름이 뭐였어요? 네, 최초로 진동이 일어나는 고막.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네, 귓속뼈. 귓속뼈의 진동이 이 부분,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이 부분으로 전달이 되죠.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이것을 통해서 어디요?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자극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달 경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소리가 들어오면 귓바퀴를 통해서 그리고 웨이도를 통과하고 고막을 통과하고 귓속뼈를 통과해서 달팽이관을 통과해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지나고 청각신경 지나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소리의 전달 경로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귀에서 청각뿐만이 아니라 평형감각도 담당을 하는데요. 이 평형감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까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던 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 이렇게 생긴 것을 고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고리의 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할까요? 네, 반고리. 그래서 모양이 이런 반고리 모양이다라고 해서 반고리 모양이죠. 그래서 반고리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반고리관은 우리 몸의 회전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 안에는 림프액이 차 있는데요. 내가 돌게 되면 이 림프액도 돌아요. 같이 돌기 때문에 내 몸이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고 회전을 하면 보이는 것이 빙글빙글 도니까 내가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눈을 감고 돌아도 내가 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 반고리관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구마구 돌다가 멈췄어요. 나는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지러워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반고리관에 있는 림프액, 액체죠. 림프액이 내가 돌면 같이 도는데요. 나의 몸이 멈췄다고 해서 내 몸을 돌고 있던 액체도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질어질하는 것을 나는 느끼게 되는 거죠. 저희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밑에 있는 전정기관 한번 볼게요. 전정기관에는 돌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은 귀 속에 돌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바로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습니다. 귀자, 돌석자라고 해서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는데요. 내 몸이 기울어지거나 내 몸이 움직이게 되면 이 이석이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내 몸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도 우리는 내 몸이 기울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정기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정기관은 몸의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을 느끼게 해주고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혹시 이석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석, 전정기관 속에 들어있는 이석이 제자리에 있어야지 나는 편안해요. 그런데 이석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게 되면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석증에 걸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지럽대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돌멩이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청각이 아니고 평형감각과 관련된 기관이라서 이 평형감각 신경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고리관에서 느낀 자극이 평형감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 마찬가지로 전정기관에서 느낀 자극이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귀의 구조를 청각뿐만 아니라 평형감각까지 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 이름이 뭐예요? 네, 귓바퀴. 이 부분은 네, 웨이도. 이 부분은 최초로 진동이 일어나는 고막. 그리고 고막의 진동이 증폭되는 귓속뼈. 그리고 달팽이처럼 생긴 이 부분은 달팽이관, 청각세포 분포하고요. 청각세포가 유기와 연결되어 있죠. 네, 청각신경과 연결이 되고, 회전감각을 담당하는 이 부분, 네, 반고리관. 그리고 자세나 기울어지는 것을 담당하는 네, 전정기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피부 감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피부 감각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나 음료수 캔, 지하철 플랫폼 바닥에 보이는 올록볼록한 표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입니다. 점자는 볼록 튀어나온 점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장애인용 글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손끝의 감각을 통해 점자를 읽습니다. 이처럼 피부에 물체가 닿으면 피부가 눌리는 정도나 아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느끼는 것을 피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통증, 압박, 접촉, 차가움,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감각점이 분포하는데, 이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이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우리가 피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피부 감각은 피부에서 열, 접촉, 압력 등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차가움이나 따뜻함, 촉감, 눌림, 통증 등을 느끼는 감각을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부의 감각점에는 냉점,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 온점, 따뜻함을 느끼는 온점, 촉점, 촉감을 느끼는 촉점, 압점, 압력이 가해졌을 때 느끼는 압점, 통점, 통은 아플 통자죠. 아픔을 느끼는 점. 그래서 이런 세포들, 감각을 느끼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구조를 보면 네, 피부 밑에 이렇게 냉점, 촉점, 통점, 압점, 온점 이런 세포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이 기관들은 마찬가지로 감각 신경과 연결이 되어서 이 감각 신경이 어디까지 전달을 해줄까요? 이 자극을 네, 뇌까지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느끼는, 피부에서 느끼는 아픔, 뭐 접촉, 누르는 감각, 따뜻한 감각, 차가운 감각 다 뇌까지 전달이 되고요. 냉점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나 차가운 것이 닿으면 우리 차갑다라고 느끼죠. 온점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손이 뜨거운 물체 닿으면 뜨겁다라고 느끼죠.
이거 온점에서 감각을 받아들인 거고요. 자극을 받아들인 거고요. 촉점은 접촉을 느끼는 거고 앞점은 누르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촉점하고 앞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촉점은 닿은 느낌이에요. 그냥 닿기만 해도 그 감각이 느껴지는 그 느낌을 촉점에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앞점은 누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자 같은 점자 책 같은 거 읽을 때 이 점자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눌러지는 부분이 느껴지죠. 이것은 앞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점, 아픔을 느끼는 통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냉점, 온점, 촉점, 앞점, 통점 중에서 어느 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을까요? 우리 피부에 어느 감각이 가장 예민할까요? 가장 잘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통점입니다. 네, 아픔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통점이 가장 많이 피부에 분포하고 있어서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스스로 확인해 볼게요. 1번. 소리 자극이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 이곳을 지나서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소리를 듣게 된다. 네, 달팽이관. 2번. 자극이 피부의 이곳, 감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된다. 네, 감각, 점. 3번. 뼈 전도 이어폰은 귓구멍에 꽂지 않고 귀 근처에 걸어 착용한다. 뼈 전도 이어폰과 일반 이어폰으로 각각 음악을 감상할 때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그랬어요. 네, 여러분 뼈 전도 이어폰 혹시 들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뼈 전도 이어폰과 일반 이어폰. 뼈 전도 이어폰은 뼈 자체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뼈의 진동이 바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 이어폰은 공기를 진동을 시키는 거죠.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고막이 진동이 되고 귓속뼈 지나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뼈 전도 이어폰은 머리뼈가 진동이 되고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그리고 일반 이어폰은 고막이 진동되고 귓속뼈를 지나서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공룡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각각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공룡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 공룡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귀에서 받아들이고요. 바람이 부는 것은 피부가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귀에서 소리를 듣는 과정과 피부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소리 자극이 귓바퀴, 그리고 외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청각세포,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요. 바람의 자극이 피부의 감각점, 그리고 감각신경, 뇌로 전달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에 요거 하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